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의 국제선 노선은 아직까지 운항을 중단하고 있지만 국내 노선은 조금씩 재개되고 있습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 공백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지자체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부실한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다시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더 힘든 여름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를 집계해보니 최근 10년 사이 가장 컸습니다. 하필 올해부터 재해보험 보상률도 낮아지는 바람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막힌 거나 다름없는 해외여행 때문에 여행객들은 국내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대구공항도 국내 노선에 기대어 조금씩 실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 재개는 시점조차 불투명합니다. 첫 소식 권수경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여행객이 탑승 수속을 밟습니다. 승객들이 줄을 서서 검색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텅 비었던 공항에 활기가 돕니다. 코로나19가 대구를 덮쳤던 지난 3월, 한 달 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3월을 지나 4월부터는 이용객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엔 약 12만 7천 명이 공항을 찾았습니다. 국내선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달의 70% 수준까지 회복한 겁니다. 5월 중순부터 이러한 회복세가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행 성수기를 맞이해가지고 이러한 회복세는 좀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국내선은 제주 노선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은 지난 2월부터 4개월째 올스톱입니다.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연간 이용객 400만 명을 넘어선 대구공항. 조금씩 하늘길이 열리곤 있지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난 3월 경산에서는 17세 소년이 급성 폐렴으로 숨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속 응급 환자들의 의료 공백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지자체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부실한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40도가 넘는 고열로 병원을 찾았던 17살 고등학생. 급성 폐렴으로 위독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재차 거론됐습니다. 그 상황이 다 긴박했고 또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처를 비록 못할 수도 있었다. 근데 이거 한 번 더 반복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발생을 한 번 겪었으면 문제가 있으면 발생을 했으면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산시가 감염병 전문 병원의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 원소 영역을 좀 벗어나는 거고, 근데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데 아까 또 중복되는데 우리 시민 모두가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이 합해서 그 어떤 감염병 내지 감염병 전문 질환이 아니라 지금 호흡기 클리닉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떤 형태든지 한 3차 병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병원을 유치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냥 말씀대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구나 이런 데 계속 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가 코로나19 사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긴급 생활지원비 지급과 관련해 혼란이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정되고 우리 경산도 특별재난도 선정되고 대구하고 경산하고 유사한 우리 생활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혼란 안쓰러울 건데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서 하고 도심하고 결과는 안 좋고. 경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26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다시 폭염이 찾아올 전망인데요. 폭염이 찾아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때문에 올 여름은 더욱 힘들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가 한 여성을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중부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9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던 보건소 직원이 탈진해 쓰러진 겁니다.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841명, 사망자도 11명이나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욱 무더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내륙에 위치한 고온 건조한 열적 고기압과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평년보다 매우 무더운 날씨, 즉 폭염이 나타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한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야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 노동자들은 더위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폭염일 때는 정말 많이 이렇게 땀도 나고 많이 힘이 들죠. 미세먼지랑 황사가 있을 때도 이제 가끔 착용은 하지만 지금은 아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더울 때도 쉴 때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상태로 근무를 해야 돼서 그런 점이 많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온열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폭염 시 꼭 적절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마스크는 온열 질환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중심 체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많이 하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로 교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온열 질환. 코로나19가 사회를 바꿔놓은 지금 시민들의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일찍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이상 저온 현상이 계속됐었죠. 농작물 냉해 피해를 집계해보니 최근 10년 사이 가장 컸습니다. 하필 올해부터 재해보험 보상률도 낮아지는 바람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꽃샘 추위로 피해를 입은 복숭아 밭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수확이 시작되지만 아직 탁구공만큼도 자라지 못한 열매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알이 굵은 것들은 병들어 상품성이 없고 아예 열매 하나 맺지 못한 빈 나무도 수두룩합니다. 보통 이런 그 나무는 이제 7개에서 한 10상자 따거든. 지금은 한 3상자 보면 되거든요. 원품은 2상자 정도 안 나오겠나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 올해 경북의 농작물 냉해 피해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837헥타르, 축구장 26,000배가 넘는 규모로 최근 10년 사이 발생한 저온 피해 중 가장 큽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2배 이상 피해가 난 건데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과수의 경우 헥타르당 199만 원, 실제 들어가는 평균 농약 비용의 절반도 안 됩니다. 사실상 유일한 보상 수단으로 꼽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률이 30%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라든가 이럴 때 떨어지면은 그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험을 해주니까 서리 피해로서는 우리는 이어가지고 보험을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률마저 80%에서 50%로 대폭 줄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이라도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최대 20%까지 보험금이 삭감됩니다. 재해로 1년 농사를 망쳐도 농자재 값도 건지기 어렵게 된 겁니다. 농민들이 과일을 이렇게 다 솎아가지고 땅에 따내놓는다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못 믿어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하늘이 내린 재앙도 우리 농민들 보고 30% 이렇게 책임져라 그런 얘기는 좀 잘못된. 이상 기온으로 연례 행사가 돼버린 농작물 피해. 농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각 지자체 시책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학동 예천군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예, 우리 예천군의 원도심 경기가 침체된 것은 한두 해의 일은 아닙니다만 경북도청이 이전해 오고 많은 젊은 세대가 신도시로 이주해 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여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즉 차를 타고 와서 주차하고 상가에 들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통체제는 사람의 혈류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병이 올 수밖에 없듯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주차장이 불편한 도시는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최우선적인 방법이 교통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일방통행 교통 체계를 구축할 구상을 했습니다. 우리 예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숫자는 지난 5월 말 현재 3만 대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예천읍 시가지에 조성된 공영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곳이 5개소에 180면 정도 조성돼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한천 주차장 764면을 포함해서 시가지 곳곳에 있는 노상 주차장 1119면이 전부입니다. 모두 합해도 2000면이 안 되죠. 전통도시 어디나 주차난은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예천군은 유난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주차율이 70%에 달하고 이로 인한 자동차 운행과 보행이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방문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소를 택해서 20대 내지는 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쌈지 주차장을 시내 곳곳에 만들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예천읍 원도심의 상설시장과 막골길 그리고 교육지원청 주변에 5개소에 174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부지 매입비 55억 원, 조성비가 30억 원 소요될 예정인데 그 조성비 중 16억 원은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일방통행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의아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기존 체제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초창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예천읍 원도심은 사람 중심 도시가 아니라 차량 중심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보행로가 1.5m 내지는 1.8m로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전주까지 서 있어서 매우 답답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걷고 싶지 않다. 이 상태로는 경기 활성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구상했습니다. 우리 예천읍 중심 도로망인 시장로와 효자로가 서본리 굴머리에서 갈라져서 백전리 한전 앞에서 다시 합류하게 되는데 이 구조가 일방통행 체제로 바꾸기에는 더없이 좋은 구조입니다. 기존의 도로는 상행, 하행, 양방향인데 차량이 다니는 차지하는 넓이가 7m에서 9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게 되면 4.5m만 해도 충분합니다. 바로 그 남는 부분을 양쪽 보행로에 보태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의 좁은 보행로가 양쪽 다 1m씩 더 확장이 되고 노상주차장이 전혀 없는 효자로에는 140면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미 30-40년 전부터 서서히 침체되어 온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한다면 좋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가 없으면 발전은 없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낯설더라도 반드시 변화는 시도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방통행 교통 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도시 자체가 깨끗하고 교통 흐름은 원활해질 것이고 지금보다는 보행로가 여유로워지면서 우리 주민들은 물론이고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변화를 꺼려하는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회와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수 있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수칙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보급했습니다. 앱은 영화관이나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관광시설 1000여 곳에서 적용됩니다. 방역관리자는 앱을 통해 점검 문항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방역 수칙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우수한 시설에 방역 물품 지원, 문화행사 초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 기업의 15%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172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업 10곳 중 9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된다면 기업의 약 86%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약 74%가 순이익이 줄어든다고 전망했습니다. 문경의 한 사과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는 1차 간이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와 긴급 현장 통제와 초동 방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방 차원에서 의심 나무와 주변 나무 10여 그루를 매몰 조치하고 100m 반경 농가에 이어 추가로 2km 농가까지 긴급 예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대 삼국시대의 말 갑옷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라와 가야,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말 갑옷과 고구려 고분 벽화 속 말 갑옷까지 고대 삼국의 말 갑옷 18점을 선보입니다. 지난 1992년 하만 마갑총에서 출토된 말 갑옷과 2009년 경주 쪽샘지구 C10호의 말 갑옷, 경주 계림로 1호에서 나온 갑옷과 투구 등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특별전을 마련한 경주박물관과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 300명 내외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도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침수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3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2도,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기 전에 일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며 비 소식을 알렸는데요. 경주와 청도 등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장맛비가 내리며 비구름이 북상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봉화 등 경북 북동 내륙과 울진, 영덕 등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이 30에서 80mm, 그리고 이를 제외한 경북 지역과 대구는 3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로 인한 침수 피해 없도록 미리 시설물 점검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오다가 일요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리는 비의 양도 최대 150mm로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그쳐도 하늘 표정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이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 기온은 좀 더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